세월호 사고 이후 가라앉은 소비 심리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데요. 오늘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인사를 하기에 앞서서 네. 국무회의를 했거든요. 네. 국무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축된 소비 심리를 네. 조기 회복하지 못하면 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VTR 한번 들어보고 그렇죠.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예.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광지 등 주요 업종의 하루 평균 매출액이 크게 감소를 하고 지역 축제도 취소되거나 연기가 돼서 지방 중소도시들의 타격이 매우 큽니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단기적인 지원 방안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이미 마련된 이런 대책들을 조속하게 시행하고 지방과 서민 경제의 주름살이 하루빨리 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네, 대통령이 경제 침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네. 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해서 네.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해주는 게 서민을 위한 길이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네. 지금 경기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주 잘 느끼고 계시겠죠. 텐데 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경기 침체?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들 네. 창업하고 이런 작은 가게 하시는 분들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600만 명 정도 잡거든요. 네. 가족까지 합치면 이제 2천만 명 정도인데 예. 지금 이분들의 최근 원래 경기가 부진해서 힘들었는데 3개월, 4개월은 최악입니다. 예. 매출 급감 얘기를 했는데 많게는 절반, 반토막 난 것도 되게 많죠. 예.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은 월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게세를 내야 되는데 예. 가게세가 지금 못 내는 분들도 되게 속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더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큰 사건을 겪으면 과거 9.11 테러나 카트리나 호텔 그 피해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한 3, 4개월 힘들었다가도 그 힘든 것을 확 한 번에 쏟아내는 보상 소비 기간이 있습니다. 아, 보상 소비 기간. 예. 그래서 네, 몇 네. 개월 내에 과거 한 5개월 정도 소비 못 했던 것을 따라잡는데 예. 지금 우리의 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 또 이어서 터졌던 많은 요양원 사건 같은 경우들은 자연재해나 이런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예. 트라우마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물론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이게 과연 마무리 진다고 해도 쉽게 회복되겠느냐? 근데 이 경제라는 게 참 묘해서 한번 이렇게 딱 스탑이 걸리게 되면은 쉽게 터지질 않거든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자막에도 수학여행 지역축제 대통령이 네. 이런 것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것만 해도 시장이 2조 그렇습니다. 원 규모가 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 2조 원이 넘는 규모고요. 예. 저기 이제 특별히 힘든 업계입니다. 지금 여행업계 같은 경우고요. 예. 이 넓이로 따지면은 음식업종, 외식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힘든 상황이고, 예. 그래서 전에 저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참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경기 부양 지역을 좀 경기 해야 부양을 되는데, 시켜야 예. 되는데 지금 예. 부동산 경기가 지금 팍 죽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고충을 토로하더라고요. 예. 올 2월에 발표했던 그 2주택자 전세금 과세 계획. 네. 요게 여기에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부동산 경기를 침체시킨 거죠, 여기. 원흉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해 말부터 올 1월, 2월 초반까지 꿈틀댔거든요, 부동산이. 왜 부동산을 이렇게 살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부동산이 거래가 돼야 힘든 사람 빠져나가고 그나마 여유 있는 사람이 새로 진입하고 이 거래를 이루어줘야 되는데 예. 그 거래가 분명히 1월, 2월 초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 226 대책이라는 전월세 과세 대책이 나오면서 예. 완전 지금까지 맥을 못 추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였었냐면 이제 이 임대소득에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 이제 그나마 2주택자 가진 중에서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안 되는 분들은 네. 종합소득세에 넣지 않고 예. 14%로 단일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건데 반발이 워낙 크니까 나중에 또 이걸 2016년까지 유예하겠다. 이렇게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안 3년 뒤에 살아났죠. 과세한다 이렇게 또 예. 보도가 나갔거든요. 예. 그러다가 아직 안 좋으니까 아마 이제 곧 다다음 주쯤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청와대가 협의를 해서 또 수정안이 지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수정안을 좀 보니까 이제는 2주택자까지는 안 건드린다. 그러니까 3주택자 이상 되는 사람만 이제 과세하겠다. 3주택자 이상은 이제 아주 극소수가 될 테니까 거고 예. 실제로
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하겠지만, 고치기 3개나 되면 예. 네. 뭐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과연 이렇다고 해서 부동산 다시 살아날까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일관성 아닙니까? 정책의 일관성. 예, 정책의 일관성. 그러니까 괜히 왜 그때 2.16 때 왜 그 전월세 과세 대책을 왜 정부의 꺼냈을까? 생각은 뭐였나요, 대체? 그러니까 당시 2월 말까지만 해도 뭐 소위 말하는 글쎄요. 왜 저도 그때 당시 과세 정책을 내놨는지 모르지만 뭐 세수가 부족하고 지금 워낙 이 관리 재정이 적자니까요. 네. 뭐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또 전세 높다, 월세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어느 정도 포퓰리즘적인 접근을 한 것 같은데 네. 정말 시장을 모르고 했던 정책인 거였죠. 이 대책이 아직 국회에 아직 논의 중입니다. 예, 아직 논의 발표가 난 중인 건 거죠? 아니고요. 예. 예. 그러니까 2주 뒤에 발표할 대책 말고 2월 달에 발표할 그렇습니다. 대책. 이것도 지금 그것도 아직 아직 예. 하고 있지만 사람들 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거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심리가 예. 작동을 해서 예, 굳이 왜 세금까지 집을- 내면서 집을 사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는 지금 곳곳에 많이 지어놨는데 네. 집을 살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그렇죠. 그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나타나는 것이고 예, 그게 예.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또 되는 거고요. 워낙 부동산에 지금 대한 당장 주거비 경기 부담이 살리려면 크니까. 네. 어쨌든 부동산 경기부터 지금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부가 그렇습니다. 예. 가다가 잡을 큰 틀에서 수밖에 보면 없고 그런데요. 아. 또 딜레마가 뭐냐면 현재 정부가 쓸 경기부양 카드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네. 최고의 딜레마.